1984년 일본 굴지의 식품회사 사장이 자택에서 납치당합니다. 범인들은 몸값을 요구했고 이후 몇 달간 일본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괴인 21면상.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4년 3월 오사카의 한 식품회사 사장이 자택 욕실에서 납치당합니다. 한밤중 복면을 쓴 괴한들이 갑자기 집에 침입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범인들은 총으로 위협하며 그를 창고로 끌고 가 감금했습니다. 감금된 창고는 허름한 시설이었지만 탈출을 막기 위한 나름의 장치들이 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며칠 뒤 그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과 언론은 이 대담한 납치극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이 회사를 노렸습니다. 탈출 이후 범인들은 이 회사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 진열된 과자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포장지에는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경고 문구가 범인들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섭취해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해당 식품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제품을 대거 회수해야 했습니다. 매대에서 사라진 과자들을 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범인들은 신문사에 도전적인 문구가 담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알렸습니다. 이들이 보낸 편지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중한 존댓말과 유치한 표현이 뒤섞인 문체를 사용했고 마치 게임을 하듯 경찰과 언론을 대상으로 도발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특이한 어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범인들에게 묘한 흥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을 향해 무능하다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매번 스스로를 가리키는 독특한 서명을 남겨 이것이 사건의 상징적인 표식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른 여러 식품회사로도 표적을 넓혀갔습니다. 모리나가를 비롯한 여러 유명 제과 회사가 잇따라 협박 대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이름도 두 회사의 이름을 따 글리코마이너스 모리나가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때는 일본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특정 회사 과자 코너가 통째로 텅 비어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형사들이 차출돼 투입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망이 가동됐습니다. 한 협박장에는 몸값을 전달할 장소와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려 했지만 매번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경찰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한 번은 수사관들이 근처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정체불명의 인물이 유유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은 훗날 여우 눈매를 가진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건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수사가 이어지던 중 사건을 담당하던 한 경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거듭된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더욱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범인들은 몇 차례 더 협박과 조롱을 이어가다가 1985년 8월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범인들의 흔적은 완전히 끊깁니다. 이후로도 수사는 계속됐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투입된 형사만 연인원 수십만 명에 달했지만 범인의 실체에는 끝내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일본법 체계상 이런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했는데 2000년 결국 모든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됩니다. 이는 범인이 잡히더라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사건을 지켜봐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허탈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이 사건은 그렇게 법적으로도 완전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 사건은 여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소재로 다뤄지며 지금까지도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21개의 얼굴을 가졌다 자처했던 이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진짜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렇게까지 세상을 조롱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범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